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그 일러스트를 사용하면서 알아두면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팁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브러쉬나 펜슬 같은 걸로 어떤 제가 스트로크를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면 이렇게 선택이 풀려버리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면. 그래서 여기에 내가 어떤 수정이나 이런 거를 하고 싶다면 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예 나는 그리고 나서 바로 선택이 풀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하셔서 Keep Selection 얘를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리고 나서도 셀렉션이 그대로 남아있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봅시다. 내가 이 상태에서 그냥 드래그하면 이건 이제 수정을 시키는 거죠. 수정.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수정을 시킬 수도 있는데 원하는 대로 Alt 키를 누르면 이때는 브러쉬 모양이 좀 바뀌죠. 이거는 스무스 툴로 작동이 됩니다. 스무스 툴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너무 거칠게 표현된 부분은 스무스하게 이미 만들어진 놈도 얼마든지 스무스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Alt 키 누르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스트로크들이 내가 연결을 시키고 싶다. 이 두 개를. 그럼 선택을 하시고요. 두 개의 스트로크 선택하시고 브러쉬나 이런 걸로 끝에서부터 드래그해서 그리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때 자칫하다가는 얘가 수정이 되는 걸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칫하다가 아까처럼 사라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때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원하는 곳에다 가져다 놓으면 정확히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냥 드래그해서 연결하면 자칫하면 물론 잘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자칫 이렇게 돼버리면은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아까처럼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드래그하고 뛸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뛰시면은 거의 변화가 없이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그 다음에 이 브러쉬 툴에 보면 블럭 브러쉬 툴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컬러를 좀 진한 색으로 해 놓겠습니다. 자, 사이즈 조금만 늘릴게요. 브러쉬 사이즈를. 자, 얘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요. 드래그해서 그리면 컨트롤 Y 눌러서 오면 이렇게 엣지, 그러니까 아웃라인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반 브러쉬하고는 좀 달라요. 일반 브러쉬 같은 경우는 드래그해서 그리면 컨트롤 Y 눌러오면 이렇게 패스로 만들어지만 블럽은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블럽 툴을 가지고 내가 블럽 위에다가 다시 한번 그리면 이 블럽은 두 개가 합쳐져 버립니다. 이렇게 그리면 합쳐져 버려요. 그런데 이게 안 합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같은 색깔일 경우만 합쳐지고요. 색깔이 다르다면 합쳐지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내가 덧칠을 하면 이거 합쳐지지 않아요. 얘는. 색깔이 같은 것만 합쳐집니다. 그러면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또? 그럼 여기는 합쳐지는데 이렇게 칠하면 여기는 안 합쳐집니다. 같은 색깔은 합쳐지고요. 이게 블럭 브러쉬 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알아두시고 언제 합쳐지고 언제 합쳐지지 않는지. 일단은 위드 툴 사용할 때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어떤 브러쉬나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이 위드 툴을 쓰려고 그러면은 위드 툴이 안 먹습니다. 브러쉬를 썼을 땐. 그런데 펜슬 같은 걸로 그리고 나면 이 펜슬은 위드 툴로 얼마든지 두께를 조절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펜슬은 과연 왜 되고 브러쉬는 왜 안 되냐? 브러쉬도 됩니다. 되는데 이 브러쉬의 기본 값이 제가 브러쉬로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기본 스타일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브러쉬 타입에 따라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브러쉬 타입은 총 5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그 중에 아트 브러쉬하고 패턴 브러쉬만 됩니다. 이런 브러쉬는 안 돼요. 종류가. 만약에 내가 여기서 브러쉬의 종류를 아트 브러쉬나 이런 걸로 바꿨다. 아트 브러쉬입니다. 이게 만들어져 있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위드 툴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위드 툴을. 만약에 패턴 브러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여기 있는 패턴 같은 걸 썼다. 그러면 이 패턴 브러쉬는 먹습니다. 위드 툴이. 위드 툴이 먹죠.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개의 브러쉬 이외의 브러쉬를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예, 이런 것들, 이런 브러쉬를 선택을 했다면 얘는 위드 투이나 이런 게 먹지를 않습니다. 적용이 안 돼요, 이거. 예, 안 먹죠. 그러니까 브러쉬의 종류에 따라서 위드 툴이 적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참고로 하시고요. 자,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얘를 그냥 기본 브러쉬로 둘게요. 위드 툴 사용하기 위해서. 자, 위드 툴로 제가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항상 기본적으로 양쪽으로 조절이 되는데요. 이걸 어느 한쪽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동이고요. 한쪽만 조절하는 게 Alt키입니다. Alt키 누르고 들어가면 한쪽만 더 크거나 더 작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이쪽에다 하나 해볼게요. 난 이쪽만 더 늘리고 싶다. Alt키 누르고, 예, Alt키 누르고 들어가면 어느 한쪽으로만 늘릴 수가 있습니다. 위드2 쓸 때 T위에요. Alt키. 자, 그 다음에 어피어런스 사용할 때, 예, 이거 복제하는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스트로크나 이런 거를 하나 복제를 하고 싶다 하면 사실 얘 드래그해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놔야 되거든요. 이렇게 뉴. 예, 근데 멀리 오기도 귀찮으면 Alt키 누르고 그냥 살짝만 옮겨도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팁이니까 알아두시고요. 다시 Alt키 누르고 살짝 복제해서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피어런스를 복제하는 걸 한번 볼게요. 다른 오브젝트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어피어런스 그대로 적용받고 싶다면, 예, 레이어 윈도우를 여세요. 그래서 열어서 보시면 이놈이죠. 난 얘의 어피어런스 얘한테 적용하고 싶다면 요거 있죠. 동그란 거. 이걸 드래그해서 얘 쪽으로 갖고 가면 이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자, 컨트롤 Z. 그런데 이동이 아니고 복제를 하고 싶다면 Alt키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럼 얘의 어피어런스 그대로 다른 쉐입에다가 넘겨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떤 제가 텍스트를 하나 썼는데, 자, 이 텍스트에다가 나는 얘의 어피어런스를 좀 넘겨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를 선택하고 어떤 건지 확인하시고요. 요놈이죠. 동그란 거. 얘를 Alt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텍스트에다 주면 이렇게 어피어런스를 복제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피어런스. 예, 요런 팁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어피어런스는 어떤 이펙트나 이런 것도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가 노란색, 예, 그냥 좀 진한 색으로 하자. 자, 제가 여기다가 어떤 이펙트를 하나 넣어 놓을게요. 이펙트 드롭 섀도우랑 하나 넣어 놓겠습니다. 드롭 섀도우.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 블러 값이 기본 값은 5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오케이. 자, 어피어런스 쪽에서 이제 관리하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드롭 섀도우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엣지를 좀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이펙트를 하나 더 쓰겠습니다. 뭐 스타일라이즈 같은 게, 예, 러펀 같은 거 하나 더 쓸게요. 자, 그러면 굉장히 이제 불규칙하게 엣지를 만들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순서에. 자, 먼저 드롭 섀도우가 적용이 됐고, 드롭 섀도우가 적용된 여기까지를 한 덩어리로 보고, 거기에 이제 러펀을 쓸 거냐 말 거냐, 아니면 러펀이 먼저 적용된 다음에 드롭 섀도우 쓸 거냐 말 거냐. 자, 순서 한번 보세요. 자, 러펀이 먼저 적용되고 드롭 섀도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드롭 섀도우도 어떻게 돼요? 그렇죠. 불규칙하게 지그재그가 됐죠. 근데 만약에 드롭 섀도우가 먼저 된다면, 드롭 섀도우가 먼저 쳐지고 러펀 엣지가 된다면 드롭 섀도우는 지그재그가 잘 안 나타납니다. 그렇죠. 차이가 좀 있죠. 확인해 볼게요. 자, 드롭 섀도우를 먼저 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택하시고, 러펀 엣지를 먼저 하고 할 건지, 아니면 드롭 섀도우를 먼저 하고 할 건지.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 만약에 드롭 섀도우가 블러 값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거 순서에 상관없이 무조건 드롭 섀도우에도 불규칙성이 들어갑니다. 예, 아이고. 선택을 하고 할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순서에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불규칙하게 들어가요. 단지 이제 좀 형태가 달라질 뿐이에요. 형태가 순서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적인 드랍 섀도우인데 얘가 들어가면 약간의 좀 드랍 섀도우가 어긋나 보이죠. 어쨌든 드랍 섀도우의 블럭 값이 없다면 이후에 적용되는 이펙트가 러프 엣지나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이렇게 전혀 받지 않거나 혹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가이드 만들 때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가이드, 컨트롤 R 눌러죠. 자, 가이드를 만들 때 드래그해서 보시면 스냅이 안 잡힙니다. 요 눈금 쪽에, 여기 잘 보세요. 눈금 쪽에 스냅이 안 잡힙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Shift를 누르면 이렇게 스냅이 잡혀요. 눈금에. 예,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건 한 번 만들어진 얘는 다시 이동할 때 Shift 누른다고 스냅이 잡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만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 하면 이렇게 스냅이 잡혀서 정확한 눈금에 맞출 수가 있어요. 이 눈금은 여러분들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거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 하면 이 눈금에 맞춰서 스냅이 잡혀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정확하게 가이드 만들고 싶다면 이 룰러에서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에 정확히 룰러가 만들어집니다. 이때도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제가 네, 잘 보세요. 요쯤 요 눈금과 눈금 사이에서 더블 클릭하면 여기에 만들어지죠. 예, 컨트롤 Z. 그런데 이쯤에서 제가 Shift 키 누르고 더블 클릭을 하면 스냅이 잡혀버립니다. 어느 가까운 쪽으로. 그래서 정확하게 눈금에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전에 한번 봤을 겁니다. 이 룰러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십자 가이드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드래그하면 이거는 그죠 0점 리셋 잡는 거고, 잡힌 리셋은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다시 초기화 시킬 수 있고요. 자, 이때 리셋 시키는 얘의 단위가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셔서 Change to Artboard 룰러 쓸 건지 얘를 쓸 건지 아니면 다음에 Change to Global 룰러를 변경을 할 건지, 요거에 따라서 혹시라도 시네마 4D나 이런 데로 넘겼을 때 0점 잡히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단축키 팁 하나 같은 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자, 스트로크도 줄게요. 예, 스트로크도 뭐 빨간색으로 주겠습니다. 좀 두껍게 해놓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얘네 두 개를 얘를 앞으로 보내거나 얘를 앞으로 보내는 건 그냥 X죠. X를 누르면 정경색이 필이 앞으로 오고, X 누르면 스트로크가 앞으로 오고. 자, 그런데 이거를 바꾸고 싶단 말입니다. 나는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뭐를 액티브 시킬 건지를 정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필 컬러를 스트로크에 넣고 스트로크 컬러를 필에 넣고 싶다. 이때 쓰는 게 Shift X입니다. Shift X. Shift X를 누르면 액티브 시키는 게 아니고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어떤 작업을 할 때 이렇게 기본값으로 작업을 할 때 기본값이 흰색과 검정으로 되어 있죠. 이때 나는 이걸 뒤바꿔주고 싶다. 그러니까 필 쪽에 검정을 주고 싶다면 X가 아니고 Shift X입니다. 그러면 필이 검정이 되고 스트로크가 흰색이 되는 거고요. 이 흰색 작업이 방해가 된다면 윈도우즈의 뷰에 Show Transparency Grid 켜주시면 되고요. 마치 포토샵처럼. 그래서 이 정도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작업하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팁 같은 거를 정리를 한번 해드렸으니까, 예,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를 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